네, 안녕하세요. 의료기기 인허가 전문 승무행정사입니다. 또 정말 오랜만에 또 방송을 켰네요. 요즘 1등급 의료기기가 요즘에 뭐 많이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이제 뭐가 문제냐면 1등급은 신고예요. 일단 신고라 가지고 수리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업무죠. 근데 1등급은 이제 GMP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갱신은 또 하게 됩니다. 품목, 그러니까 의료기 같은 경우에는 품목에 대한 갱신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제조 시설에 대한 GMP, 뭐 의료기기 품질 관리, 제조 및 품질 관리 뭐 이렇게 있는데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목은 이제 갱신이 들어가고 이제 제조 시설에 대한 거나 수입 시설에 대한 거는 이제 별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3년마다 뭐 통상적으로 3년 안에 한 번씩 이제 일반 감시가 나오게 되고 이제 그 외적으로 민원이 들어가면 특별 감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컨설팅 해드렸던, 대응해드렸던 이제 업체거든요. 이렇게 이제 현장 출입 조사서가 오게 되고, 이제 담당 공무원 2명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럼 1등급은 사실 뭐 그런 게 없어요. 뭐 신고를 하게 되면은 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고시에 보면 1등급도 GMP 시설에 준하는 제조 시설을 이제 관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의료기기법 32조 1항에 근거하죠. 네, 이렇게 관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일반 감시는 1등급. 왜냐면 2등급 이상은 GMP 의무시설이고 3년마다 한 번씩 이제 GMP 갱신을 적합인정서 이제 정기 심사를 받기 때문에 근데 1등급은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제조관리시설이나. 그래서 일반 감시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보통 이렇게 공문 발송이 오고, 언제, 맨 처음에 공문 발송부터 해요. 일단은 그냥 러프하게 뭐 1년 정도 잡아서 공문이 발송이 되고, 이제 전화가 오게 되는 거죠. 어디 지방식약청인데 며칠 가능하시냐고 물어보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오시라고 하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뭐 일정 새로 잡아야죠. 조사 내용은 이제 제품 표준서, 뭐 수입이면 수입 관리 기준서, 이제 제조면 제조 관리 기준서, 뭐 시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없으면 이제 행정 처분을 받게 되죠. 이제 보시면 여기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대한 문서 관리 서류가 있죠. 뭐 제품 표준서, 입출고 대장, 뭐 품질 관리 기록물, 제조 시설 점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 감시는 뭐냐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관리하는 업체 대표님께서 이제 특별 감시가 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민원이 들어가죠. 이제 의료기기 표시 광고나 뭐 표시 기재나 광고 같은 경우에 이제 포함이 되면 되는 게 있고 안 되면 안 돼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최고, 뭐 꿀템, 뭐 이런 것들, 뭐 꿀조합, 뭐 이런 것들이죠. 사실 이런 거는 추상적인 표현인 거잖아요. 객관적인 표현을 써야 되는 건데 뭐 최고라고 했을 때 왜 최고인지 그 최고에 대한 근거가 뭔지 꿀템이라고 했을 때는 그 꿀템에 대한 근거가 뭔지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의료기기 뭐 TV에 나오는 광고 보면 뭐 이렇게 마스크 LED 같은 경우에도 뭐 76.6% 이상이 뭐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대부분 1등급 업체들이나 2등급 뭐 소규모 업체들은 꿀템, 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경쟁 업체에서 민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특별 감시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일반 감시는 이제 미리 현장 출입 조사서를 주고 나가는 건데 특별 감시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네. 뭐 증거인멸의 우려나 이게 사실 뭐 형법 같은 거죠. 형법에서는 이제 뭐 통상 이제 임의 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뭐 증거 도주의 우려, 뭐 증거인멸의 우려, 뭐 이런 경우에 영장을 받아서 뭐 나가고 아니면은 뭐 징역 3년 이상은 뭐 긴급 체포 요건이 되면 뭐 긴급 체포를 하든지 그런 것처럼 특별 감시도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라서 이렇게 뭐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안 하고 그냥 나갑니다. 똑똑똑 두드리고 지방식약청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조사관 명패를 보여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잘못 대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뭐 간단하죠. 행정처분이 나오는 거죠. 그냥 영업중진 30일, 뭐 특별
감시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월 나와요, 통상. 그리고 이제 뭐 업을 접어야 되는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평소에 저희도 이제 자문이 많이 들어가요. 뭐 한 달에 뭐 통상적으로 뭐 자문료 그냥 뭐 구두로 뭐 노무사분들처럼 한 달에 뭐 10만 원, 15만 원짜리가 있고 뭐 GMP 시설 갖추신 곳은 저희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제조 기록만 한번 전체적으로 봐주고 뭐 시설을 전체적으로 봐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게 자문을 받아서 돼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1등급 업체는 컨설팅 업체 있잖아요. 해서 그냥 뭐 싼 맛에 그냥 받았는데 이제 근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하면은 뭐 영업정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등급 신고할 땐 편해요. 그냥 뭐 컨설팅 업체에서도 뭐 이거 신고하시면 돼요. 대충 신고하고 한 6개월 좀 7개월 뒤에 일반 감시 나온다고 하면 전화하면은 전화번호가 바꿔져 있던지 아니면은 꺼지던지 그러게 되는 거죠. 네. 이번에 했던 업체들 대표님도 컨설팅 업체 맡겼는데 기술 분석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오류 투성이고 오타 투성이고. 네. NIDS에서도 그걸 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출한 것만 보고 거기에서 논리적으로 의료기기법에 위반되는 것만 보는 거지. 거기 보면은 모델명이 중복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들도 있고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의료기기 사실 1등급은 쉽긴 한데 조금만 해보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싼 마이로 했다가 정작 그 책임을 못 지니까 이번 저희 쪽에 오신 대표님도 컨설팅 업체 맡겼는데 다시 해달라고 하니까 업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연락도 안 받고 뭐 전화번호 살아있는데 전화해도 그냥 넘겨버리고 이러니까 저희 쪽에 다 오셔가지고 이제 1등급 일반 감시랑 다 변경 업무를 하셨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뭐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